혹시 아셨나요? 노인분들 중 85%가 요양원에 입소한 뒤 1년 안에 깊은 후회를 경험한다는 사실을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렇게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결정을 한 뒤에는 대부분의 어르신이 되돌리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요양원 산업의 이면을 낱낱이 밝혀 그들이 결코 알려주고 싶지 않아 하는 6가지 치명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실을 미리 아시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결정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이영순 할머니, 82세, 초등학교 교사로 정년 퇴임입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뒤 자녀분들이 요양원이라면 엄마께 필요한 돌봄과 공동체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고 권유했죠. 브로셔에는 카드를 즐기는 웃는 노인들, 고급스러운 식당, 세심한 직원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이영순 할머니는 42년 동안 손주들이 뛰놀던 소중한 정원을 가진 집을 팔고 큰 기대를 품고 선셋빌리지라는 요양원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하지만 6개월 만에 탈출구를 애타게 찾기 시작하셨습니다. 남은 노후 자금은 급격히 바닥나기 시작했고 이미 가족들도 어머니의 부재에 맞춰 삶을 재정비한 상황이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할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군가 진실을 알려줬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매일 조금씩 좁아지는 금빛 세장에 갇힌 기분입니다. 이영순 할머니의 안타까운 현실은 결코 드문 사례가 아닙니다. 요양원 업계가 수억 원의 마케팅 비용으로 철저히 감춰온 평범한 현실이죠. 이제 여러분이 자유와 존엄, 평생 모은 자산을 내어주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어두운 진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진실 1. 평생 모은 돈을 앗아가는 재정적 함정. 혹시 아셨나요? 요양원은 법적으로 18, 24개월 안에 여러분의 전 재산을 사실상 고갈시킬 수 있으며 그 사이에도 비용을 계속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철저히 설계된 구조입니다. 노인 돌봄 전문 재정 전문가들에 따르면 요양원 계약의 70% 이상에는 이른바 약탈적 인상 조항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 몇 줄 안 되는 조항 덕분에 시설 측은 최소한의 통보만으로도 매년 최대 15%까지 비용을 올릴 수 있죠. 2023년 미국 노인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요양원에 처음 들어갈 때는 한 달 평균 450만 원, 연 약 4차 500억 정도를 예상하지만 2년만 지나면 780만 원, 전 약 7,800을 넘는 금액을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미시간에 사시는 슈케시우스 은퇴회계사 박철수 어르신의 사례를 볼까요? 평생 재정관리를 자랑하던 박 어르신은 시더브룩 요양원에 입소하면서 자신이 모아둔 6억 원 정도의 자산으로 최소 8년은 버틸 거라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 430만 원이요. 참이었어요. 그런데 1년 지나니까 관절염 때문에 셔츠 단추를 잠그는데 도움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100만 원이 추가됐습니다. 또 하루 2알 먹는 약 관리비로 80만 원을 청구했고요. 18개월쯤 지나니 한 달에 92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결국 박 어르신의 자산은 3년이 채 되지 않아 바닥이 났고 손주들에게 물려줄 꿈꿨던 재산도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뒤로는 메디케이드 저소득층 지원 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이 요양원을 고려하기 전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이렇습니다. 모든 항목의 상세한 비용 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하세요. 가정법 전문 변호사 말고 반드시 노인 전문 변호사에게 계약서를 조목조목 검토받으세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매년 15% 인상을 반영한 재정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페이스 프로그램 노인이 집에서 종합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대안을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자산은 한번 사라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남이 대신 결정하기 전에 스스로 재정적 안전망을 지키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평생 모은 돈이 가족의 미래가 아니라 요양원 회사의 이익으로 사라져버리는 것을 지켜보실 건가요? 이건 결코 가정이 아닙니다. 매일 수천 명의 노인분들에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혹시 상상해 보셨나요? 언제 샤워할지, 무엇을 먹을지, 몇 시에 잠자리에 들어야 할지를 마치 어린아이처럼 지시받으며 살아야 하는 삶을요. 요양원에 입소한 어르신들이 매일 마주하는 현실이 바로 이런 기본적인 자율권의 상실입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 노인학 전문가들에 따르면 돌연 자기 결정권을 빼앗긴 노인들은 심각한 심리적 타격을 받습니다. 연구 결과 요양원에 입소한 뒤 3개월 안에 4.78%의 어르신들이 심한 우울증을 겪는데 그 주된 원인이 바로 자율성 상실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연구를 이끈 레베카 하트만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신적으로 충분히 건강했던 노인분들도 일상의 작은 선택권마저 빼앗기면 결국 배운 무력감, learned helplessness에 빠져버리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습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애리조나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며 자립심이 강했던 79세의 김순자 할머니는 집에서는 스스로 식단을 정하고 좋아하는 음식을 요리하며 친구들을 불러 다리 게임을 즐기곤 했습니다. 그러나 레이크뷰 케어센터라는 요양원에 입소하자마자 화요일과 금요일 오전 8시 30분에만 샤워가 가능하다고 정해졌습니다. 그 외의 시간은 인력 스케줄상 불가능하다는 이유였습니다. 평생 저녁에 샤워하는 습관이었는데 저녁엔 절대 안 된다고 하더군요. 아침 7시 30분에 제공되는 아침 식사를 놓치면 점심 전까지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다고 하고요. 제 인생에서 이렇게까지 유아 취급을 받은 건 처음입니다. 김순자 할머니의 좌절은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요양원에서 정상적인 운영처럼 반복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다음을 꼭 기억하세요. 집에서 돌봄을 받으면서도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문 요양 서비스를 알아보세요. CCRC 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 같은 점진적 돌봄 단지를 조사해 보세요. 이곳은 단계별 요양을 제공하면서도 개인의 자유를 어느 정도 보장해 줍니다. 시설을 고려하신다면 입소자 권리 문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받고 여러 요일과 시간대에 예고 없이 방문해 실제 운영을 확인해 보세요. 직원들 말고 실제 거주 어르신들과 따로 대화를 나누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일상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는 단순한 사치가 아닙니다. 정신 건강과 인간의 존엄을 지켜주는 필수적인 권리입니다. 수십 년 동안 스스로 살아오신 여러분, 이제 와서 기본적인 자유마저 포기하시겠습니까? 진실 3. 심각한 인력 부족의 위협 혹시 알고 계셨나요? 요양원에서 여러분이 도움이 필요할 때, 예를 들어 넘어지거나 옷을 적시거나 통증이 심할 때 몇 시간씩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이건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미국의 요양원에서는 위험할 정도로 부족한 인력이 이미 일상적인 현실입니다. 미국 보건복지부의 광범위한 조사에 따르면 요양원의 95%가 최소 안전 기준보다 낮은 인력으로 운영되는 시간이 40% 이상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2013년 국가노인권리센터의 조사에서는 밤 시간대의 평균 직원 대 입소자 비율이 1대 30을 넘어선다고 밝혔습니다. 즉, 한 명의 간병인이 30명의 노인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텍사스 출신의 68세 전직 경찰관 이영호 어르신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영호 어르신은 메도우브룩 요양원에서 한밤중에 화장실을 가려다 넘어졌습니다. 새벽 2시에 비상호출 버튼을 누르고 또 눌렀지만 3시간 넘게 차가운 바닥에서 통증과 소변에 젖은 채 기다렸습니다. 결국 직원이 왔을 때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그날 밤에 27명의 어르신을 한 명이 맡았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 이들의 일상적인 운영 방식이라는 걸요. 낮에 시설 투어를 할 때는 항상 직원들이 충분해 보입니다. 하지만 밤과 주말에는 이런 충격적인 진실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시설을 선택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녁, 주말, 이른 아침 등 예고 없이 방문해서 실제 인력 상황을 살펴보세요. 모든 근무 교대별 직원대 입소자 비율을 문서로 요구하고 낮제, 밤 기준으로 권장 비율 주간 1,008명 야간 1,001명을 비교해 보세요. 해당 시설이 과거의 인력 부족 문제로 지적받은 기록이 있는지 관할 보건당국의 요양원 감사 보고서를 통해 확인하세요. 혹시라도 입소를 고려한다면 개인적으로 파트타임 간병인을 고용해 추가로 돌봄을 받을 수 있는지도 검토해 보세요. 여러분, 응급 상황에서는 충분한 인력이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요양원의 수익을 위해 여러분의 안전을 도박에 맡기실 수 있겠습니까? 진실 4. 닫힌 문 뒤 가슴 아픈 사회적 고립. 혹시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200명이나 되는 또래 노인분들과 한 건물에 살면서도 혼자 집에 있을 때보다 더 외롭다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이요. 놀랍게도 강제로 가까이 모여 사는 환경은 진정한 관계를 만들어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 심리학 전문가들은 이를 공동 고립, communal isolation 이라고 부릅니다. 즉, 나이와 처지 말고는 공통점이 거의 없는 낯선 이들과 억지로 모여 살며 느끼는 깊은 외로움입니다. 노화연구센터의 마이클 레벤슨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많은 요양원이 인위적인 사회 환경을 만들어 입소자들이 자연스러운 연결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실제 연구에서 의 어르신들이 이전의 생활보다 요양원에 들어와 더 외로움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워싱턴주에 살던 85세 전직 사서 박명자 할머니도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박 할머니는 파인우드 매너에 입소하기 전에는 독서 모임 교회 이웃들과 활발히 교류하며 풍요로운 사회생활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에서는 브로셔 속처럼 게임 나이트를 즐기는 친근한 모습 대신 대부분의 입소자들이 인지저하로 방 안에만 머물거나 아동용 공예나 단순한 놀이 같은 유아화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매주 친구들과 책을 읽고 대화를 나눴는데 여긴 말동무도 잘 없고 프로그램도 너무 단순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외로울 수 있나 싶습니다. 여러분께 꼭 권하고 싶은 점은 이렇습니다. 기존에 쌓아온 사회적 관계를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에서 거주하면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주거 옵션을 찾아보세요. NORC, 자연발생적 은퇴 공동체 같은 곳도 검토해보세요. 이곳은 친숙한 이웃과 함께 살며 자연스러운 교류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만약 시설을 고려하신다면 지역 행사나 예배 가족 모임에 이동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확인하세요. 친척 지인과 연락을 유지할 수 있는 영상통화 기기나 방문 규칙을 꼭 알아두세요. 여러분, 진정한 사회적 관계는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지켜주는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낯선 집단 속에서의 가짜 공동체를 위해 여러분의 소중한 관계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진실 5. 과잉 투약과 의료 결정권 상실의 위험. 혹시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많은 요양원에서 노인분들에게 꼭 필요하지도 않은 강력한 진정제나 항정신병 약물을 투여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어르신들을 더 다루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충격적인 관행은 대부분의 분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합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내 요양원에서 매주 879,000명의 노인들이 적절한 의학적 근거도 없이 항정신병 약물을 투여받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노인의학저널은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요양원에 입소한 어르신이 그렇지 않은 시설보다 206% 더 높은 확률로 진정제나 항불안제를 처방받는다고 보고했습니다. 30년 경력의 노인의학 전문가 조나단 프리먼 박사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처음에는 약을 거의 안 드시던 분들이 요양원에 들어간 지 몇 달도 안 돼서 수면제 항정신병, 약 항불안제 등이 섞인 칵테일을 처방받아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걸 수도 없이 봤습니다. 일리노이주의 77세 은퇴 간호사 김혜숙 할머니의 남편 사례를 들어볼까요? 남편분은 뇌졸중 재활을 위해 집에서 차츰 회복 중이었지만 오키우드 요양원에 입소한 뒤 몇 주 만에 세라켈, 아티반, 그리고 알 수 없는 다른 약 2가지를 동시에 복용하게 됐습니다. 집에서 재활할 땐 의식도 맑고 회복도 빨랐는데 요양원에 가자마자 너무 가라앉아 버렸어요. 이유를 물었더니 밤에 좀 뒤척인다며 약을 늘렸다고 하더라고요. 활기차던 남편이 몇 주 만에 안개 속에 갇힌 사람처럼 변했습니다. 결국 김혜숙 할머니는 몇 달에 걸친 싸움 끝에 남편을 다시 집으로 데려와서야 조금씩 본래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사전 의료 지시서 Advance Directive와 의료 대리인 위임장을 미리 작성해 두어 약물 사용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분명히 밝혀두세요. 시설의 정신작용 의약품 사용률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법적으로 공개할 의무가 있으니 확인받으세요. 믿을 수 있는 가족이나 지인을 의료 대리인으로 지정해 정기적으로 약물 처방 내용을 검토하도록 하세요. 가능하다면 시설보다는 개인 간병인을 통한 방문 간호를 활용해 본인의 건강 결정을 더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세요. 의료 결정권을 한번 빼앗기면 다시 되찾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편리함을 위해서라며 여러분의 삶의 질과 의료 자율권을 포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진실, 유금, 한번 들어가면 되돌아오기 거의 불가능한 현실.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이 편도 티켓과 같을 수 있다는 사실을요. 다시 말해, 한번 들어가면 대부분의 어르신이 다시는 독립적인 생활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변호사협회 노인법 부서에 따르면 요양원에 입소한 뒤 다시 자립생활로 돌아가는 노인은 %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바로 재정의 소진, 주거의 상실, 그리고 독립적인 생활 기술의 퇴화입니다. 코네티컷의 13세 은퇴 엔지니어 조영수 어르신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엉덩이 수술 뒤 4개월 정도 재활만 하고 노인 아파트로 이사갈 계획이었지만 윌로우 크릭 요양원에서 예상보다 훨씬 빠른 비용 상승 때문에 집을 팔고 들어갔던 자금이 순식간에 바닥 나버렸습니다.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땐 이미 집도 없고 돈도 거의 없어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대놓고 더 이상 퇴소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다고 말하더군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 자유를 영영 내어줬다는 걸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요양원에 들어가기 위해 집을 파는 일은 절대 삼가십시오. 먼저 브릿지론 임시금융 같은 대체 방안을 알아보세요. 입소 전부터 퇴소 계획을 변호사와 함께 꼼꼼히 세우십시오. 메디케이드 재택 돌봄 서비스나 지역사회 기반 돌봄 지원, 웨이버 프로그램 같은 제도를 활용해 집에서 요양 수준의 간호를 받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하우스쉐어, 노인끼리 집을 공유해 비용과 돌봄을 나누는 형태 같은 방식을 탐색해 주거를 유지하면서도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대비해 두세요. 집은 잠시 비워도 여러분이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탈출구가 되어줍니다. 절대 섣불리 팔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제까지 말씀드린 이 6가지 어두운 진실, 재정적 파탄, 기본적인 존엄의 상실, 심각한 인력 부족,
깊은 사회적 고립, 과잉 투약과 의료 결정권 상실, 그리고 되돌아오기 어려운 현실. 이것이 과연 여러분이 꿈꿔온 노후의 모습일까요? 하지만 희망은 아직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통해 요양원 업계가 철저히 숨겨온 진실을 알게 되셨으니 이제 선택의 힘을 되찾으셨습니다. 마지막 제안 페이시 프로그램 방문간호 NORC, 자연 발생적 은퇴 공동체 코하우징 등 다양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알아보세요. 잠시 건강에 문제가 생겨도 집을 보존하며 버틸 수 있는 창의적 금융 대책을 쓰세요. 기존의 사회적 관계를 계속 유지하세요. 본인의 의료 자율권을 끝까지 지켜내세요. 평생 쌓아온 재산과 가치를 안전하게 보존하세요. 마지막으로 이영순 할머니의 눈물 어린 고백을 기억해 주세요. 누군가 이걸 미리 말해줬다면 이렇게 후회하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은 수십 년 동안 지혜롭게 살아오셨습니다. 잘못된 정보 때문에 인생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위기나 가족의 권유에 떠밀리기 전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혹시 직접 겪으셨거나 주변에서 요양원 관련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노후, 건강 정보와 소중한 자유를 지킬 수 있는 닥터 서지훈의 조언을 계속 받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